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설. 여러분들 고민 많죠? 저도 고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고 하면 고민이 다 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행복 지수가 낮고 뭐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사람마다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이 많을까? 고민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저도 이제 이 고민 썰방을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왜 고민이 많을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혹시 고민 없는 사람 있나요? 고민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에서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단 한 개도 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뭐, 집이 없다. 음, 근데 집이 없는 거는 우리나라 말고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보다 이 주거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찾아보면. 뭐 홍콩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주거 문제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주거 문제가 주거 문제가 왜 있냐 하면 우리나라는 너도 나도 아파트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파트에 너무나도 목숨을 걸다 보니까. 아파트에 너무나도 목을 내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라는 기준을 빼버리면 뭐 내가 집을 뭐 좀 허름하고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서울 같은 데 힘들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내가 살 만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요. 서울은 좀 너무나도 좀 허리 높은 것 같긴 해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막상 고민 이야기하면 나약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서.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해왔는데 세상은 그것과 너무나 달라서 현타가 와서 하니까요.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해서이지. 뭐 다 나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제가 느끼는 고민이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이 이유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외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반응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심하게 반응하는 민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며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는 민족이 우리나라 말고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이 많은 이유,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이 고민 썰방을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고민들을 많이 접해왔어요. 거지는 1000개를 넘게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주변의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움직임과 주변 뉴스 기사들 아니면 뭐 사회 현상들 그리고 주변의 동료나 뭐 직장인이나 친구나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으면 고민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냥 난 내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민이 안 될 것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그거를 그렇게 딱 단념해서 끊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나 사회가 약간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고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관계를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는데 그 관계를 이제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주변 사람들 잘 되는 나만 뭔가 도태되면 나는 똑바로 사는 게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고민사연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사실 고민이 많은 것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굉장히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로나 바이러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훨씬 더 심각해. 말도 안 되게 심각해요. 딴 나라에 돌아다니지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보면 그럼 우리나라도 좀 힘들긴 힘들죠. 힘든데 막 그런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어떤 백신 이런 거에 굉장히 막 그런 기사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요. 막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겁을 심하게 냅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고민이나 좀 생각들을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괜히 막 뭐 나라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기업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지나치게 확장 해석을 많이 하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고민이 아닌 것도 고민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썰방하면서 고민 사연하면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여기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넘어가야 하는 허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가야 하는 허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허들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취업이에요, 취업. 취업. 직장 들어가는 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직장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물론 가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리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직장이라는 건 좋은 직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팔다리만 달려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고 안정적이고 급여 괜찮고 복지 좋고 먹고 사는데 지적 없는 그런 직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직장을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치열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치열하잖아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직업군을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티나게 경쟁을 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사회 인생에서 성인으로서 일단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직장을 가져야 되잖아. 직장을 가져가지고 돈을 벌어야 뭐 결혼을 하든가 집을 사든가 아니면 내가 의식주를 갖추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단계마저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 허들 자체가. 그리고 직장을 가지려면 좋은데 취업하려면 일단 서류 통과부터 해야 되는데 이 1단계인 서류 통과도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300군데 됐는데 한 군데도 뭐 서류 합격한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하나 가진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직장 하나 가지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뭐 돈을 모으는 것도 힘들고요. 내 집을 가지는 것도 힘들고, 더더욱 나아가서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하지만 막상 노력해보니까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거야, 이게. 왜냐,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더 노력을 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공을 들이는 사람도 많고, 이걸 경쟁을 해보니까.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두각을 나타내고, 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 딴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다고. 어떤 식으로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추상적이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사회의 어떤 난관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저한테 그렇게 고민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열심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만 가지고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결혼 문제.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서로 좋아하는 사람만 된다고 그냥 결혼할 수 있나요?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이고 어느 정도 준비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직업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이라는 게. 뭔가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갖추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숨이 막힌다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취업 진로의 현실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과목이나 토론 상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인생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금 허들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있지만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상담을 명쾌하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 진학 선생, 그러니까 상담 선생님이라고 있죠. 진학 상담하는. 여러분 그 진학 상담 한 번씩 받아봤죠? 안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상담 받아보고 나서 정말 상담을 정말 잘 받았다 느껴본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했던 게 명쾌하게 뚫렸다. 뭔가 해결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원론적이고 뭔가 너무 딱딱하고 뭔가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 뭔가 있잖아요. 뭔가 틀에 짜여진 것처럼 뭔가 답이 틀에 짜여진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답. 그렇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서 내가 뭔가 대한민국 교육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갈등과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난제하는 것이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어른이 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불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뭐가 나한테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건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준단 말이야. 상담 같은 거 보면. 부모님하고 붙잡고 인생이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없을걸요, 아마? 없어. 10분도 얘기해 본 적이, 아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부모님끼리 이렇게 뭐,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
그냥 닭살 돋아서 못하죠. 아버지끼리는 상상도 못하지. 대한민국 자녀랑 아버지의 관계 굉장히 차갑잖아요. 뭔가 탁탁하고 뭔가 좀 조심스럽잖아요. 어머니하고도 얘기하기 그렇잖아. 보통 어머니는 성적 얘기나 하지, 뭐 학교 얘기나 인생에 관해서 하면 어려워하신다거나 놔주고 미룬다거나 뭔가 깊게 얘기하지 못하죠. 나보다 인생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겪어왔던 과정을 이미 오래전에 겪었던 사람인데 뭔가 속이 뻥 뚫리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뭔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뭔가 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속에 담고 뭔가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가슴에 응어리처럼 이렇게 담아뒀던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게 뭔가 해결되지 않고 속에 담아놨던 게 뭔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느낌이야. 말들이처럼. 그래서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많은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 이유는 속에 담고 있는 게 많다. 이걸 뭔가 그때그때 뭔가 속에 담기 전에 뭔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거나 뭔가 진지하게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답을 얻는다거나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는 거 해결하는 거 전혀 없이 그냥 속으로 담고 있고 그냥 소갈이 많은 것들. 고민 자체가 소갈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얘기 못하고 소갈이. 그런 거를 우리가 담아두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해결 안 되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대화 안 통하고 답답하고 뭐 상담을 해도 너무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오히려 괜히 했다는 생각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어렵나요? 뭐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수강님이나 디비님이 생각해 봤을 때 어렵습니까? 뭔가 중고등학교 때 뭔가 좀 보면 예민하고 사춘기다 보니 예민하고 좀 복잡한 감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속 시원하게 뭔가 좀 해결이 된다거나 가슴이 뭔가 뻥 뚫린다거나 그런 경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냥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냥 참고 있어야 되고 그냥 성인이 될 때까지는 참자. 학생이니까 수능 끝나면 참자. 그냥 참잖아요. 무조건 참자. 근데 참으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참으면 계속 남아있고 참다 보니까 참는 게 버릇이 된 나머지 그냥 소가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소가리만 완만 계속 쓰리고 이거 어딘가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고민이 많은 이유 중에 크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참아, 인내, 버텨, 참는 자가 이긴다. 참으린, 참으린, 참으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제 참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뭔가 풀어야 되는 건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무조건 참아래. 뭐든 참아래요. 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게 많아? 참을 땐 참더라도 뭔가 그 자리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오늘 참으면 참을수록 궁금증만 더 생기고 속만 답답하잖아요. 인간의 뭔가 마음이라는 게 무슨 뭐 한계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뭔가 참다 참다 참으면 나중에 폭발할 게 뻔히 보이는데 인간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인내하고라 하는 거야. 무슨 뭐 우리 모든 사람이 뭐 종교인이 돼야 됩니까? 뭐 불교 신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공들이는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이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 참을 때 참더라도 얘기할 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는 거야? 참으라고만. 맞잖아요. 우리 참는다는 게 현대사회에서 나 무조건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참았기 때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병이 되고, 참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참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오래 그때 참지 않고 얘기했으면, 참지 않고 누군가한테 표현했으면, 고민이 안 됐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꾸 참아라고 하니까, 자꾸 참고 침묵하고, 인내하라고만 하니까, 속에 담아놓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 있는 거죠. 뭔가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이 자물쇠처럼 나를 계속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물쇠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참을 해요. 계속 참을 해. 그러다 나중에 뚜껑이 열리는 거죠. 엄청 쉽게. 참을인 중요하죠, 참을인. 중요한데,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참아라 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평생 인내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인내만 하고. 참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참는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수수깡님.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참아라고 해가지고 내 인생 내가 살면서 참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참기 잘했어. 역시 인내가 최고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자신있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 참았기 때문에 그때 얘기할 걸. 왜 바보가 참기만 했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지 않았어요? 부모 형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것도 유기적 마인드, 획일적 사고방식과 관계 있나요? 뭐 어느 정도 관계 있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뭐냐면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 다 비슷하고 평범하고 그 보통의 범주 내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다 가지고 있어. 제가 다섯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박관념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있어요. 지니고 삽니다. 이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면 다르다.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르잖아. 근데 왜 똑같이 살아러 가는 거야? 왜 다 똑같이 살아러 가는 거야? 왜 다 비슷한 일하면서 왜 비슷하게 비슷한 환경에 살아러 가는 거예요? 왜 다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지른 거예요? 아파트 안 가도 되잖아. 왜 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결혼해야 되는 거야? 왜 결혼 못하면 왜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어. 왜 결혼 못한 사람의 인생 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한국 사람들은 왜 그 자기 자신들이 말하는 그 보통의 삶, 평범한 삶, 그 평균적인 삶,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삶에 왜 무조건 안에 들어가야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고 살 수조차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됩니까?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려왔던 대로 살아야 될 나름의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 마음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왜냐? 그거를 그렇게 살게 되면 공격이 들어온다거나 비난을 받는다거나 아예 사회적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숨돌이면서 뭔가 튀면 안 돼. 나대면 안 돼. 항상 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중간의 범위에 들어가야 돼. 중간에 들어가야 돼.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는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병처럼. 나 이거 병이에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다 병 가지고 있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뭐 결혼해야 돼. 무조건 아파트가 살아야 돼.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공무원 안 될 사람이 더 많고, 결혼 앞으로 할 사람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혼 앞으로 할 사람보다 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고,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보다 못 들어갈 사람 더 많고,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더 많아요. 왜냐?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집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몸만 뉘어서 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아파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아파트 살아라고 그렇게 사람을 등 떠미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면 왜 이상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꼭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안 살면, 어? 아파트 안에서 왜 이렇게 바보같이 보는 겁니까? 주식 투자 안 하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수 따라하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갈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이 그거 움직이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면 너도 하나 따라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뭔가 많이 따라하는데 내가 거기에 편승하지 못하면 나는 뭔가 못 사는 것이다. 나는 뭔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뭔가 강박관념을 내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불안한 삶은. 근데 웃기기 뭔지 아세요? 그렇게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가도 그 사람들도 불안해요. 그게 안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들어가도 불안한 삶은 계속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들어가도 저한테 고민 사연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보낸다니까. 남들이 원하는 대학교나 어떤 그런 기업 들어가도 나한테 고민 사연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 불안해요. 다 불안해요. 항상 그 안에 뭔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안에 그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안에 내가 어떻게든 그 배에 탑승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내내 불안하고 그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를 타고 있음에도 항상 불안한 거야. 남들이 공무원 시험, 공무원이 최고다. 그래 들어갔어요. 근데 공무원 들어가도 불안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인생에 정답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뭐,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뭔가 소수가 뭔가 한다 하면 다수가 뭔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런 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다수가 같이 하면 다 맞는 건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내가 아니다 싶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수가 해도, 전 제가 아니면 안 움직여요. 제가 아니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따르고 안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다수가 하면 다수가 움직이고 다수가 그렇게 따르면 그냥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그렇게 감에도 뭔가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 그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항상 불안한 것 같아, 그냥. 뭔가 뒤처지면 안 돼. 뒤처지면 안 되고 그 무리와 벗어나면 안 돼. 항상 그 그룹과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돼. 그 강박관념을 항상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그거예요. 항상 전력 질주의 삶이야. 전력 질주의 삶. 전력 질주를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매일 하는 거예요. 경쟁도 매일 하잖아. 경쟁도 맞죠?
좋은 대학교 안 가면 실패한다. 좋은 대학교 안 가면 취업 못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남들이 인정한 좋은 대학교가 거기가 또 경쟁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취업해도 또 경쟁해야 되고, 결혼하면 좀 나아지는데 결혼한 사람들하고 또 경쟁해야 되고, 계속 쉬어가지 않는 자동차예요, 그냥. 뭔가 조바심 느끼고 뭔가 급하게 뛰어가야 되는 삶을 매번 느끼잖아요. 여러분 서울에서 살면 그렇잖아요. 디비님. 서울 지하철 봐봐요. 그 지옥철 한번 가봐요. 지옥철. 다다다다다 뛰어다니잖아 막. 거기서 막 내가 걸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그 지하철 탄다고 막 후다다다다 막 타다 보니까 나도 거기에서 안 밀리려고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사람 많은 그 답답한 공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후다다다다다 출구 보일 때까지 후다다다다 그 지옥의 통로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사람들의 삶은 이 강박관념의 연속인 거예요. 강박관념 연습이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해결하고 풀고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 마땅히 풀 곳이 없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속 얘기를 하거나 마땅히 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마땅히 속 얘기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못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나는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가슴에 어떤 쌓인 스트레스나 뭔가 좀 답답했던 부분을 풀고 가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풀고 갑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으로 어떤 속 얘기, 가슴 속 답답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언젠가부턴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 가슴 속 고민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하지 못해요. 얘기했다가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고 어떤 공격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지 못해요. 만약에 내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했다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 돼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리돌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얘기했다가 괜히 안 좋은 사람 낙인 찍힐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 못해요. 얘기 못해.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 아실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비밀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도 빠른 시일에 드러나게 돼 있고 이미 내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좋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입을 꾹 다물게 돼요. 입을 꾹 다물게 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와요. 얘기를 해서 풀고 싶은데 마땅히 풀 곳이 없어요. 가슴속에 담아놔요. 마음은 우울해져요. 근데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발설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냥 마음속에 지니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응원이나 고민들, 해결이 되지 않은 숙제들이 계속 쌓여만 갑니다.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져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있어요. 마음의 짐이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력을 해서 풀어서 더 이상 이 마음의 짐이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 머릿속은 그 마음속 짐의 공간으로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척하죠. 근데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근심 덩어리, 걱정 덩어리, 고민 덩어리들이 이미 여러분 방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걸 빨리 풀어서 빨리 버리고 해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볼까봐, 누가 알게 될까봐 버리지 못해요.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 지금 제가 한 얘기 공감되세요? 이해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뭔가 풀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누구에게도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그 현실.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 오히려 나는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 들면서 오히려 이 통신수단이 발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막아놨다고 생각합니다.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마트폰을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이나. 특히 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지도 않잖아요. 만날 일도 없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더 속 얘기를 할 곳이 없어요. 더 속 얘기를. 게다가 지위에서 종교 의제라는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종교도 있잖아요, 여러분. 종교도 순수한 그런 종교도 있겠지만, 종교도 보면 자기들끼리 올리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그래요. 종교라고 해서 무조건 순수하다 생각하면 안 돼. 종교도 약간 친목 동호회가 된 곳도 많고, 귀찮게 하는 것도 많고, 이게 종교인지 동호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막상 개인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친해지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갈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민이 너무나도 많다. 고민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를 누구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그 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영상 길이가 길어지게 되네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제 방송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풀고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름 힐링을 얻고, 물론 제 방송이 역으로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뭐, 여러분들이 좀 저한테 도움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그나마 이런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힘들어도 살아야 되고, 왜 그래도 아직 살만한 건지를 알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본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무조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조를 통해서, 저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소소한 기쁨이라도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무조건 이 어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거지만 제 질문이긴 한데요. 전 차라리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 못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대로 선진국 일본 시민이 되면 2등 시민이어도 행복하고 자부심 가득한 일본인이 되어 선진화된 사회에 살았을 것 같은데. 부모 형 생각은 어때요? 이게 왜 목소리가 중복돼서 나오지? 감사합니다. 에이, 그건 또 아니에요. 제이슨아님, 그건 또 아니야. 이 목소리가 겹쳐서 나오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팅을 잘못한 것 같네요.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 오버했어.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거 맨날 강조하는데 뭐 저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사람을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좀 솔직한 얘기들, 좀 답답한 어떤 그런 일상 속의 어떤 좀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시고 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뭐 제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더라도 이 고민의 짐의 용량을 좀 낮추고 필요 없는 고민이 있으면 해결되는 고민이 있으면 좀 삭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 고민이라는 폴더를 언젠가는 이게 지워지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닿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제 얘기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랑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